스포츠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시죠? 네. 아까 김정현 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상이란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수치를 받아들이면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고장이 나야 돈 들인 값을 할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상이란 수치를 많이 받아들고 그럼 내가 끝났구나. 이제 안심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상이 발견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우님 같이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빨리 하는 행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맞는 수많은 무슨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검진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항목들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상이란 결과가 나한테는 비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이란 결과가 나한테는 오히려 정상 같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상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건강검진에는 가짜 뭐뭐도 있다. 뭘 것 같으세요? 의사? 병원? 저는 진짜 의사입니다. 가짜? 검진. 진단서? 진단서. 가짜 검진. 가, 네. 가짜? 정답은 가짜 정상이라는. 어머.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오. 건강검진이란 건 여러 사람이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40세 이상이면 나라에서 검진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는 것도 가서 그냥 받습니다. 저희 병원도 하루에 한 50명 이상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검진 결과란 거는 아주 전 국민의 일반인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피검사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가지고 정상을 매기는데 나는 옆 사람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앞 사람하고도 똑같지 않고 어제 받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은데 그 결과를 그런 것들을 하나 반영하지 않고 수치만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상이란 수치가 나한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비정상이라고 나한테 이상이라고 보여줬는데 저희가 그 환자들을 보면 실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내가 안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게 참 외모가 많이 비교가 되시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한 사람이 많이 말랐네요. 자, 제가 한번 두 분의 수치를 한번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두 분의 혈당이에요. 당뇨 수치. 어떠세요, 보시면? 정상이네요. 일단 네. 결과에 정상이라고 두 분 다 네, 나와 있어요. 보통 검진을 받으면 이렇게 통보가 돼요. 네. 통보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검진센터에서는 검진만 받고 가셨지 이 두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두 분을 직접 검진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맞닥뜨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치는 비슷하잖아요. 90과 100. 그렇죠. 얼굴 생긴 것도 98.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런 수치들이 제 눈에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98이 정상이지만 당뇨는 수치가 정상이 99까지예요. 126이면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98인데 우리 재원 아나운서 같이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헬시하고 가족력도 없고 배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안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상훈 님도 뭐 체격이 운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든지 뱃살이 나왔다든지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 너무 수치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정한 거잖아요. 수치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될 건지 나한테 단서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단서를 미리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혈압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요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정상 기준이 위에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으로 나뉘는데 앞에 나오는 혈압이 정상이 120까지예요. 뒤에 혈압인 이완기는 80까지가 정상이고 고혈압 기준은 우리나라는 위에 게 수축기가 140 이상, 이완기가 90 이상인데 고혈압인데 두 분 보시면 118에 75 다 만족했고 이상훈 님도 120에 78이잖아요. 정상이죠. 다 정상 범위예요. 그럼 통보를 이렇게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이상훈 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맨날 저녁에 회식하고 운동 안 하고 체중이 자꾸 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이런 수치를 받아들면 아우 나 혈압이 정상이야. 이제 관심 없어. 안심하라고 하니까 1년 동안 또 똑같이 살아야지라고 하면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진을 받은 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상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 정상인지 진짜 나는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 정상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혈압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저는 아버지께서는 뇌경색을 앓으셨고 네네네. 어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런 가족력도 고려해서 판단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중요하죠. 얘기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제가 받았던 이상훈 씨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정상이지만 나중에는 정상이 안 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검진 결과 받은 걸로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몇몇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상훈 님이 예. 본인 검진 결과를 이렇게 또 제가 출연하려고 건강검진을 받고 지금 왔습니다. 두 분이 들고 계신 표 모두 이상훈 씨의 네. 검진 예, 제가 좀 결과입니다. 항목이 많아요. 이상훈 님입니다. 검진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좋은 항목에는 이렇게 칭찬과 네네. 붙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당뇨 검사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 췌장 기능,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표현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당뇨 수치를 보니까 정상이 126 이상이 당뇨인데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상훈 님이 당뇨가 있으신가 봐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당뇨가 뭐 본인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이런 검사 수치를 받아들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검사 결과를 받은 당뇨 환자라고 칠 때 70세 연령을 가진 할아버님이다. 그러면 조절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살짜리 남성분이 이런 검진기를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살려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같은 숫자라도 같은 다를 수 수치지만 있다. 본인한테 가중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당뇨도 163 정도면 비교적 좀 높거든요. 근데 이상훈님 결과치인데도 이상훈님도 지금은 비교적 젊으시잖아요. 네. 어리죠? 예.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당뇨 조절을 해요. 저희는 이제 당뇨 설명을 드릴 때 당뇨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당뇨가 40살에 걸리면 보통 80까지 살아야 되니까 40년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어설프게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나쁜 수치라고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고 75세까지 당뇨를 제가 한 4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런 수치면 이제 칭찬을 받아도 되는 거죠. 당화혈색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상훈님 젊고 예. 아직 건강하게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이상훈님한테는 굉장히 당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아이고. 당 조절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칭찬 스티커는 못 붙여드리고 혈당에 대한 네. 스티커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늘 경고 아침인데 좀 스티커. 칭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면 당뇨 네. 진단을 받으면 당뇨에 맞는 식단을 하면 되지만 저렇게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똑같아요. 어차피 당뇨 예방이란 건 식단 관리와 생활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수치가 163이었지만 115가 나왔다고 쳐봐요. 이상훈 님이 115였고 당뇨가 아직 아닌데 이상훈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당뇨고 어머님이 당뇨고 형제 중에 또 형이 당뇨고 이러면 당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요. 나이가 들고 특히나 여성들 갱년기, 남성들 50세 기준으로 굉장히 늘어나는데 조심하셔야죠. 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런 결과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110 얼마 나오면 당뇨란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것이고 당뇨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당뇨가 처음 진단돼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옛날 검진 결과를 쭉 보니까 5년 전부터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설명을 못 듣고 얘기를 못 듣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저는 LDL이 안 네. 좋은 걸로. 네, LDL. 콜레스테롤도 여기 있는데요. 제가 스티커 한 장 더 가져왔습니다. 예. 많으시거든요. 콜레스테롤도 보면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LDL이란 콜레스테롤이 가장 나빠요. 요걸 가지고 치료를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상을 기준. 보통 일반적으로 검진 결과 기관에서는 보시다시피 130 밑으로 내려가면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검진 결과에 빨간색이 안 뜨고 그냥 까만색으로 의미가 없다고 정상이라고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검진 결과를 받은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뭐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우님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면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은 100을 넘기면 안 돼요. 144가 나온 것도 지금 높은 건데 127이 나왔으면 검진센터에서는 괜찮다고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난 고지혈증 괜찮네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 144는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고지혈증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건가요, 또? 네, 스티커를 또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스티커가 말을 안 듣네요. 얘도 제가 LDL이 많은가 봐요.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지혈증 LDL 수치도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가족들 중에 심장 질환이 중풍으로 쓰러진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내가 당뇨가 있으면 수치가 70까지 내려가야 되는 기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수치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게 나오는 네네. 편인데요. 저는 HDL 콜레스테롤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88 막 이렇게 네. 나오는데.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HDL이 높은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타고난 유전적 소인이 상당히 좋다. 그런 분들은 심장 질환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조금 더 상쇄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꼭 나한테 맞는 수치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표를 얼른 찾으셔서 수치를 좀 비교해 보시면 네네네. 되겠네요. 이상우 씨 꼭 그거 이마에 안 붙이셔도 안 돼요.